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성경 66권을 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형물이 공개됐습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지난 9일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에서 성경의 벽 제막식을 가졌는데요. 성경의 위대함을 알리고 한국교회 위로와 소망을 전한다는 취지입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하이패밀리가 지난 9일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성경을 새긴 대형 조형물 성경의 벽을 공개했습니다. 소아암과 백혈병 등의 질병으로 먼저 천국에 간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에 세워진 성경의 벽은 그 자체로 찾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지쳐있고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바로크 시대처럼 하나님의 위안, 하나님의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이패밀리가 지난해부터 존 로스 선교사의 한글 번역 140주년을 기념하며 추진해온 성경의 벽은 길이 83m, 최고 높이 7.7m 규모의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150만 자 분량의 성경이 훈민정음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영어와 불어, 독일어와 중국어, 일본어와 아랍어 등 6개 나라 외국어로 성경의 주요 부분을 들을 수 있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고은하 권사는 어릴 적 부친에게 선물 받은 성경을 공개하며 사랑과 믿음을 알려준 아버지의 신앙을 소개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열면 맨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고운하지만 본명이 이경희입니다. 이경희에게 내 일생 동안 너의 생명과 같이 보존하라. 1959년 6월 12일 나의 생일 부이형기. 저희 아버지가 당신 생일에 말씀을 생명과 같이 보존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K바이블 오늘 이렇게 제목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은하 권사의 오래된 성경책처럼 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전시하는 갤러리도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럼 목사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세계 최대 규모로 세워진 성경의 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음이 없는 생명은 없다고 여깁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기독교 성지가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활자의 의미가 약해진 시대에 다시 돌아보는 성경 말씀. 대자연 속에서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국제재난대응 사역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폴란드 난민 사역 대응 상황을 공개하면서 장기화된 전쟁으로 세상의 관심에서 밀려난 난민들에게 지원과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난민들을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포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직접 판매 유통기업 애터미가 지난 14일 애터미 오롯 비전홀에서 캄보디아의 PMC 애터미 예수병원 설립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애터미가 총 33억 원을 예수병원 유지재단에 전달했고 전해진 후원금은 캄보디아 예수병원의 의료장비와 시스템을 갖추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부금을 전달받은 신충식 전주 예수병원장은 그동안 예수병원이 받은 사랑을 캄보디아에도 전하겠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은 많은 분들은 반성을 하게 되는 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랄복지재단 장애인 인식개선센터장 정규태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미랄 장애인 인식개선센터 이 단체부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3년 전부터 저희 미랄복지재단 안에서도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를 좀 갖게 되어서요. 아, 네네. 네, 장애인식 개선센터를 독립시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안에 특별히 좀 미랄복지재단 안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예술인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을 모아서 직업으로 좀 갖게 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브릿존 앙상블 아르떼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장애인 날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게 자꾸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장애인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네네. 20년 전, 30년 전, 지금 뭐 불과 10년 전만 해더라도 이런 반성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사회가 이 불편함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많이 개선하고 있고 아. 그리고 준비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모습이 있다는 게 고무적이긴 한데 사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동에 있어서의 좀 불편함이 없는 거 이 부분도 아닐까 싶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동권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좀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적 전환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좀 해결되면 사실 이런 문제나 분쟁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동하는데 많이 좀 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한 편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네. 지금 뭐 건물을 만들 때 배리어풀이 인증이 되지 않으면 예, 예. 저희들이 뭐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많은 개선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동하는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참 우리나라가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라던가 많은 신체장애인 분들이 이동하기에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환경들이 있고 예전에 구건물들은 여전히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예술 영역에서 또 희망을 만들고 계신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브릿지온 활동, 예, 어떤 활동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릿지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연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연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저희들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술 영역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부터가 먼저 아닐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예술인 중에서 앙상블 팀을 만들었고요.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4명의 그림 작가들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 자폐와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림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해마다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을 초대해서 네.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리기도 하고 다양한 굿즈와 상품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곳 있죠. 저희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문화체험형 장애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수행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1년에 60회 정도는 우리 앙상블 팀과 아르떼 팀이 같이 움직여서 사업주가 있는 사업장으로 직접 가서 공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활동을 하던 발달 장애인 음악가 분들을 이제 8분을 초청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저희 미랄복지재단도 네. 학생들을 위주로 한 청소년기에 있는 교육 활동들은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날개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문화 활동을 하고 교육을 지원해 왔는데요. 문제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했고요. 그래서 직장인으로 저희들이 고용했고 그 중에 반 이상은 정규직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성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역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직업 예술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쪽에서도 계속해서 직업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뭐 장애인 스포츠단이라던가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 고용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저희는 좀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좀 넓히기 위해서 많이 네. 홍보하고 지금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예술 영역에서는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네. 키워내고 정말 그 기능을 좀 평생 동안 이 일로서 가지고 활동한다는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정기적인 연주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기적인 행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에게 특별히 정기적인 행사는 이제 아르떼 같은 경우는 3, 4월에 네. 전시회를 엽니다. 이제 좋은 인사동에서 좋은 갤러리를 선택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요. 1년 동안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초대하고 네.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발전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앙상블 팀은 연말에 저희들이 정규 연주회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앙상블은 너무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1년에 한 80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한국교회 현실도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한국교회 현실인데 장애인과 함께하는 한국교회, 글쎄 점수로 매기시겠다면 뭐 얼마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후하게 드릴게요. 저는 60점 드리고 싶어요. 네. 예, 60점을 드리는 후한 점수입니까? 예, 후한 점수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과 또 일반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도 대단히 노력을 해왔고요. 예, 예. 장애인 부서가 만들어졌다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식 개선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멀었다 생각이 들어요. 통합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좀 예. 갈 길이 좀 멀고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너무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인식이 발전해 가는 속도에 비해서 교회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 교육도 많이 해왔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강사님들과 교류를 해왔는데요. 그 입장에서 보면 많이 좀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장애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그 가족의 고통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이 인식 개선을 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학적인 노력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야만 변화가 되니까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어디까지 우리가 보장하고 어떻게 그들과 행복을 나눌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할 영역인 것 같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들과 함께 통합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영향을 받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아직도 미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 발달장애인 예술인들이 따로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많은 직장에 가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감동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저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단히 놀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작 이제 수동적인 거죠. 아직까지는 배려받아야 할 존재이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장애인도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네.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신다면 교회도 더 풍성해질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한국교회 현실까지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올해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이전보다는 글쎄요, 좀 올해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연의 제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회 공연이 이미 있고 지금 한 거의 35회 정도가 이미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도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그 초등학교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모이질 못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공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뭐 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하반기에 좀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좀 많이 방문하고 중고등학교 좀 방문해서 공연을 좀 많이 좀 하는 그런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떠한 좀 노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제목과 함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애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인구수로 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가정별로 보면 6가정당 1가정은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장애인을 많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무심한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인 것 같고, 혹시 주변에 장애인을 만나거든 장애인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뭐 가까이 친해가려는 좀 노력부터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단히 얻을 게 많습니다. 사실은 되게 감동스럽고 삶의 에너지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관심 있게 좀 봐달라. 거기서부터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기도 제목도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좀 발달장애인 예술인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직업과 좀 연관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저희들이 중개기관이 좀 돼서 좀 실제로 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좀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거,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같게, 또 사랑은 높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 또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랄복지재단 장애인 인식개선센터장 정규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비장애인에게도 더 편리한 곳이 될 겁니다. 어떤 공간이든 교통수단이든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함께 사는 사회가 될 텐데요. 진정성이 담긴 동행, 한국교회에서부터 잘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체는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